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 후반의 여자입니다. 전 엄마가 입원하면서 추악하게 변한 남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사람도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눈앞에서 이 모습을 보고 나니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부터 남편이 돈에 눈이 멀어 어떤 선택을 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 응징해줬는지 이 사연을 통해 말해보려고 해요. 저는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좋아해 다양한 언어를 공부했죠.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어 직업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적성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딱히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20대 중반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 20대 후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사람이 특별히 모난 구석 없이 좋아 보였어요. 남편과 저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머지않아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힘들더군요. 하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보고 있으면 고단했던 하루도 싹 잊히더라고요. 벅차고 행복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일을 오래 쉬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에 하루하루 초조함을 느꼈을 때 남편이 말하더군요. 여보, 당분간은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게 어떨까? 돈이야 내가 벌고 있잖아.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그때 당신 일 다시 하는 거 생각해보자. 나도 고민이 많았는데 당신 생각은 그렇단 말이지? 알았어. 나도 천천히 생각해볼게. 오히려 아이를 맡기는 돈이 더 들지 않을까? 장모님이랑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 당시 엄마랑 시어머니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주실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다음 해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그 뒤로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세월이 흐르는 줄도 몰랐죠. 아이들이 조금 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다가 다시 마음먹고 공부를 하자니 처음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영어 공부는 좋아했던 일이라 금방 다시 감을 찾을 수 있었죠. 큰 학원은 아니지만 작은 학원에서 다시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학원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도중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쯤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 다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직하신 무렵이었어요. 아버지는 은퇴 후 등산하는 걸 좋아하셨죠. 원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셔서 아버지가 말없이 사라진다고 해도 걱정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평소처럼 등산하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정신없이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아이고 경희야, 이를 어쩐다니. 네 아버지가 의식이 없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히 두 발로 나간 인간이 왜 여기에 누워있다니? 엄마, 걱정하지 마. 아버지 일어나실 거야. 괜찮아. 아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게 꿈이 아니니? 경희야, 지금 이게 꿈이 아니야? 엄마는 아버지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를 이렇게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 저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죠. 인간이 이렇게 쉽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더군요.
이제 엄마도 혼자 계시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외동이라 저밖에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없다 보니 더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시간은 빠르게 흐르더군요. 아이들은 둘 다 고등학생이 되었죠. 평소에 아들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분이셔서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볼수록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하지만 아들들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점점 저와 말을 하는 횟수를 줄이더군요. 아이들이 예민한 성격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더욱 예민하게 굴더군요. 그럴 땐 정말 제 아들이지만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답답할 지경이었죠. 특히 큰아들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죠. 그 성질을 다 받아주는 건 집에서 저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빈번했고 작은 아들도 연년생이다 보니 예민할 때 같이 예민한 나이일 수밖에 없더군요. 집엔 점점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정막만 가득했죠. 어쩌다 한번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하면 처음엔 잘 말하다가 어느 순간 입을 꾹 닫고 방문을 닫아버리더군요. 그 시기엔 정말 일을 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대 끝자락에 있는 아들들보다 이제 막 10대가 된 아이들을 상대하고 가르치는 게 훨씬 편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아들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절 붙잡고 말하더군요. 당신 일을 계속해야겠어? 이쯤하고 우리 아들들 돌보는 거 어때? 잠깐 쉬어도 상관없잖아. 일을 쉬라고? 난 지금 일을 하는 게 좋기도 하고 이 학원 아이들이랑 정도 많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는 건 어려운데? 계속 쉬라는 게 아니잖아.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쉬라는 거야. 애들 학원도 늦게 끝나는데 차로 데리러 갈 사람도 없잖아. 여기가 버스가 많은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나 일이 매번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 데리러 다니기도 힘들고.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억울한 마음이 들더군요.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들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마음 한편에 항상 아들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보단 절 더 편하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평소 자상한 아빠는 아니었거든요. 과묵한 성격이기도 하고 가정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들들은 남편과 많이 서먹서먹했어요. 오죽하면 큰아들이 아빠랑 둘이 있기 어색해서 버스를 타고 갈 테니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죠. 넌지시 제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그땐 제가 남편보다 많은 월급을 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제가 외벌이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오래 고민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든 학원이라 그만둘 때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하지만 또 아들들이 이전보다 안정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잠시 쉬어가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어요. 규칙적인 생활이었죠.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집안일을 하다가 아이들의 학원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삶. 어쩔 때는 조금 지겨운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다가도 이 여유도 평온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불안은 저를 또 찾아오더군요. 어느 날 엄마가 전화하셔서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어제 옆집에 갔다가 앞마당에서 잠깐 쓰러졌었다. 오늘 아침까지 입원해서 검사 받았어. 뭐? 엄마, 그걸 왜 이제 말해? 어제 바로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래서
병원에서 뭐래? 뇌졸중이란다.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것 같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더군요. 아버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당장 엄마를 입원시키기 위해 저희 집과 가까운 큰 병원이라는 병원은 싹 다 알아봤죠. 엄마는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우기셨지만 저는 엄마와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제가 옆에서 간호를 해드릴 테니 여기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설득했죠. 엄마는 아무래도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물러설 수 없겠더군요. 아버지를 잃고 엄마마저 잃을 순 없었어요. 저는 결국 집과 가까운 큰 대학병원에 엄마를 입원시켰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썩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짓더군요. 장모님은 꼭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야? 당신은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겠어? 장모님이 옆에 있으면 애들도 신경 쓰일 텐데. 애들 신경 안 쓰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회사 일이나 잘해. 아이, 또 왜 화를 내고 그러냐. 나도 장모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더군요. 제가 외동딸이라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는 게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남편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병원비를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엄마, 정신이 들어? 수술 마쳤대.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재활치료하면 돼. 알았지? 잘했어. 할머니, 작은 손자도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아주 잘 됐대요. 엄마는 개두술로 수술을 받았어요. 결과는 아주 좋았죠. 하지만 뇌졸중은 이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치료에만 매진했어요. 돈을 아끼지 않았죠. 엄마가 병원에 있었기에 저는 이전보다 아들들을 돌보기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라 돌본다고 해봤자 밥을 차려주고 학원 픽업하는 정도라 엄마의 재활치료가 있을 땐 밥을 차리는 데 시간을 덜 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픽업에 늦는 정도였죠. 아들들도 제 사정을 아니 저를 이해해줬고요. 그런데 남편의 불만이 점점 커지더군요. 당신, 내가 애들 돌보라고 일 그만두라고 했지. 장모님 돌보라고 일 그만두라고 했어? 애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그러다 대학이라도 원하는 곳 못 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애들 픽업 많이 늦은 적 없어. 일주일에 한 번 늦는 거다. 그건 애들도 이해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밖에 놔두는데 애들이 편하겠어? 엄마가 한눈을 팔면 어쩌라는 거야? 왜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래? 우리가 무슨 애야? 우리도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가 알아서 한다고? 너, 네가 목표하는 대학 갈 수 있어? 이번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나왔는데? 형은 아빠가 말 안 해도 공부 잘해. 엄마 없다고 성적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래? 그럼 넌, 형은 잘하고 넌 어떤데? 너도 잘해? 넌 성적표 가지고 와봐. 아들들도 남편의 성질에 지칠 정도였어요. 남편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죠.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많이 빠지더군요. 남편은 제가 이런 고통을 호소해도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제 성질을 건드렸죠. 이거 봐, 집안 꼴이 엉망이네. 애들 공부하고 들어와서 이런 집 들어오면 기분 좋겠어? 청소 안 해? 무슨 소리야. 오늘 청소기도 다 돌리고 걸레질도 했는데 창문 깨끗한 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잘 좀 하자. 이러다 애들 다 대학 떨어진다. 어? 장인어른 장모님 왜 둘 다 아프셔서 이러는지. 아우.
그런 말은 나 없는 곳에서 해줄래? 내가 당신한테 병원비 달라고 했어? 엄마 병원비 다 내 돈으로 내고 있잖아. 당신은 생활비 안 써? 그건 누가 벌어다 주는 건데, 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생활비 쓸 자격 있어? 알았어. 당신이 벌어다 준 돈도 내가 일해서 다 갚을 테니 이제 그만해.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 남편은 제가 꼭 소리를 질러야 멈추곤 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 속을 긁어대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엄마 앞에선 내색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당장 병원을 옮기겠다고 하실 게 뻔했거든요. 또 왜? 나 엄마 병원 가야 해. 밥은 다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먹어. 아니, 나도 오늘은 장모님 병원 같이 가려고. 장모님 못 뵌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우리 엄마 병원에 가겠다고? 당신이 웬일이야? 주말에도 바쁘다고 하루 종일 밖에 있던 사람이? 남편이 순순히 병원에 함께 가겠다고 제 뒤를 따르더군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를 따라 병원에 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은 엄마를 잠깐 봐놓고 병실 밖으로 나서더군요. 저는 남편이 신경 쓰였지만 엄마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죠. 엄마는 병실 밖에 있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어요. 병실 밖을 나가보니 남편은 병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더군요. 다리를 꼰 채 이어폰도 꽂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빨리 가자는 무언의 신호로 느껴져 불편했죠. 저는 주말이면 항상 엄마가 저녁약을 드시는 것까지 보고 왔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저녁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 앞에서 대뜸 남편이 간호사 선생님을 붙잡고 묻더군요. 저기요, 여기 입원하신 할머니 한 달에 병원비 얼마나 나와요? 오래 입원하셔서 병원비도 많이 나오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병실 앞에서? 엄마 다 들으면 어쩌려고? 내가 며칠 전에 당신 가방에서 다 봤어. 병원비가 장난 아니던데? 나도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간호사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왜? 나도 궁금해서 그래. 병원비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나오냐니까? 남편의 만행에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가 팔을 잡아 끄는데 끝까지 버티더군요. 병실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남편의 등을 있는 힘껏 밀었지만 오히려 남편은 더 크게 소리치더군요. 아니, 나도 병원비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장모님 사위 아니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길래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물어본 거야.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여기 병원이야. 당신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은 안 해? 아니, 병원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럼 당신이 병원비를 알려주던가. 정말 남은 정마저 다 떨어지더군요. 남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었죠.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병원비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눈치였는데 제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한 건지 그쯤 시어머니에게도 자주 연락이 왔어요. 사부인은 재활 잘하고 계시지? 재활을 꽤 오래 하시는 것 같네? 너보다 애들이 더 힘들겠다. 네, 어머님. 재활받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이랑 병원이 가까워서 제가 애들 잘 돌보고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네. 네가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우리 현석이도 많이 힘들어하더라. 요즘 피곤한 것 같던데 네가 우리 현석이도 잘 챙겨줘. 알겠니? 시어머니는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전화를 할 때마다 제게 은근 눈치를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건강해지셔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엄마가 저에게 통장을 하나 넘겨주시더군요. 엄마, 이거 뭐야? 무슨 통장인데 이걸 나한테 줘? 친정집 판 돈이다. 너 가서 이거 김서방 전해줘라. 그럼 둘 사이도 잘 풀릴 거야. 너희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괜히 나 때문에 사이 나빠지는 거 싫다. 엄마는 저에게 3억이 든 통장을 주셨어요. 저는 이 통장을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그럼 어디서 살려고? 이 돈을 다 나한테 주면 어떻게 살게?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는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네 외삼촌 알지? 네 외삼촌 근처에서 살란다. 엄마는 그렇게 제게 3억이 든 통장을 쥐어주셨어요. 남편이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며 난리를 쳤던 걸 들으신 게 분명했죠.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통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도 엄마가 남편에게 주라고 했으니 군말 없이 넘겨줄 생각이었어요. 근데 또 가만 생각해보니 이 돈을 남편에게 줄 필요가 없겠더군요. 엄마가 입원해 계신 내내 남편이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 잡으며 절 못살게 굴었던 게 생각났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죠. 저는 남편에게 이 통장을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마음먹어놓고 갈등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했죠. 남편에게 전해주라고 받은 돈인데 이렇게 모른 척해도 되나 싶다가도 남편이 좋아할 얼굴을 생각하면 절대 이 통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본업에 충실해야지. 장모님도 곧 퇴원하시잖아? 애들 대학 갈 때까지 정신 차리고 엄마 노릇 똑바로 해. 장모님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손해본 줄 알아?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잘 할 거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짜증나 죽겠어 아주. 뭐야?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당신이 뭘 잘했다고 나한테 화를 내? 당신은 그동안 애들 위해서 뭘 한 게 있어? 내가 병원에 있으면 당신이 애들 좀 신경 써주면 되잖아. 그게 내 일이야? 나는 회사에서 일하잖아. 당신은 뭐야?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는 게 당신 일이야. 이건 근무 태만이라니까? 남편이 잔소리할 때마다 당장이라도 이 통장을 꺼내들고 한 소리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 꾹 누를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긴 재활을 끝내고 엄마는 퇴원을 하게 됐어요. 무려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죠. 그 사이 큰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생이 되었어요. 엄마도 병원에 입원해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은 덕에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생활하고 계셨죠. 외삼촌과 고향에서 지내니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외삼촌이 있어 마음이 한결 놓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절대 이 통장을 넘겨주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퇴근한 남편이 큰 가방을 꺼내놓고 제 옷을 넣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남편이 제 옷을 가방에 쑤셔 넣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옷을 왜 다 가방에 담고 있어? 장모님 소식 들었어. 집도 파셨다면서. 대체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길래 집을 팔아? 보험 들어놓은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생돈 나간 거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알아서 잘 처리했어. 그러니까 그 가방 좀 그만 싸. 대체 왜 내 짐을 싸고 있는데? 나 내쫓으려고? 그래, 당신 내쫓으려고. 자, 남은 짐 싸. 빨리. 당장 내려가서 장모님한테 돈 받아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돈을 받아오라고? 남편이 눈을 부리며 난리를 치는데 말문이 막히더군요.
엄마가 3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셨다는 소리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런 인간한테 저희 부모님이 소중하게 지켜온 재산을 넘겨주고 싶지 않았죠. 그동안 고민했던 게 무색해지더군요. 절대 이 인간에게 이 통장을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당신이 병원비 지원한 만큼 장모님한테 돈 다 받아와. 요즘 미리 상속 못 받으면 상속도 못 받는 시대래. 조용히 돌아가시면 다행이지. 장모님이 만약 100세까지 사시면? 그럼 절대 안 되지. 돈 한 푼 못 받는 거라고. 가서 미리미리 돈을 받아놔야지. 안 그래? 당신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우리 엄마 이제 겨우 나와서 고향으로 가셨어.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데? 그동안 생돈 날린 거 생각하면 나도 화가 나. 당신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장모님 간호했잖아. 그 돈 다 받아야지. 진짜 최악이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못날 수 있어? 잔말 말고 빨리 가. 당신 장모님한테 돈 다 받아오기 전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알겠지? 치가 떨리더군요. 이런 소리를 제 앞에서 짓거리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게. 더 이상 남편과 엮이고 싶지 않더군요. 남편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 차라리 엄마한테 가는 게 낫겠다 싶었죠. 저는 남편과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않고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이미 마음속에 통장을 넘겨주지 않겠다 확신이 선 채로요. 그래, 당신이 하는 말이 다 맞아. 내가 내려가서 돈 다 받아올게. 근데 오래 걸릴 거야. 이 짐은 다 붙여줘. 알겠지? 아, 진작 그럴 것이지.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어서 짐 싸. 내가 짐 붙여줄 테니까. 당신은 몸만 가서 장모님 돈만 받아오면 돼. 그렇게 아들들 잘 돌보라고 난리치더니 둘째 지금 고3인 건 알고 있지? 그건 당신이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장모님 돈만 가져오잖아? 내가 당신보다 둘째 잘 돌볼 거야. 알겠어? 내가 차로 매일 학원 데려다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 그럼 난 마음 편하게 엄마한테 가야겠다. 연락 자주 하지 마. 내가 알아서 돈 받아올 테니까. 저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친정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없는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경희, 네가 여길 왜 왔어? 애들이랑 김서방은 어쩌고 여길 온 거야? 엄마,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내려왔어. 그리고 오랜만에 삼촌 얼굴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내려온 거야. 그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그랬어. 삼촌한테 이야기해서 고기라도 준비했을 텐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당장 장을 봐오든지 해야겠다. 아니야, 엄마. 나 여기 오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도 돼. 여기 오래 있겠다고? 왜 여기 오래 있어? 여기 시골이라 네가 살기엔 많이 답답할 텐데. 답답하려나? 한번 살아보면 알겠지 뭐. 근데 엄마, 여기 진짜 공기 좋다. 엄마 피부도 더 좋아진 것 같아. 에이, 뭐 피부가 좋아져. 네 삼촌이 과일 많이 가져다 줘서 그런가? 그거 먹고 좀 좋아졌으려나? 사실 처음엔 둘째 아들 걱정이 많이 됐어요. 고3이라 한참 예민할 시기인데 못 챙겨줘서 많이 미안하더군요. 근데 둘째 아들은 걱정 말라며 오히려 절 달랬어요. 아들의 담담한 모습을 보니 미안하지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오히려 첫째보다 더 듬직한 면이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또 남편이 무뚝뚝하긴 하지만 자기 아들들은 그냥 둘 사람이 아니라 그나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엄마가 계신 이 시골에 적응하기 시작했죠.
답답할 거라는 엄마의 말과는 다르게 이곳은 오히려 제 숨통을 트이게 해줬어요. 답답한 도시에 있다가 이곳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니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남편과 싸우며 보내던 시간들이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행복에 익숙해지던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한테 돈 받았어? 얼마나 받았어? 다 정리됐으면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 아직 돈 못 받았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걸리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둘째 밥은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청소는 어떻게 해? 그럼 엄마 돈 받지 말고 지금 올라갈까? 지금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 받고 가는 건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내가 천천히 기다릴게. 집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나는 엄마한테 열심히 돈 좀 받아볼게. 병원에 오래 있었으니까 당신 말대로 조금 받을 수가 없잖아? 아, 그럼 맞지. 조금 받을 수 없지. 알았어. 나 출근해야 하니까 전화 끊을게. 남편은 신난 것 같더군요. 제가 엄마 돈을 전부 가져온다고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죠. 그 후로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비슷하게 대답했죠. 엄마도 제가 여기에 있는 게 익숙해진 탓인지 자연스럽게 밭일도 시키시고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슬슬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곳에 정착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없는 삶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남편은 점점 더 보채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아직 멀었어? 장모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건 아니지? 이제 슬슬 돈을 받고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야. 많이 가져오라며. 엄마 재산을 다 파악해야 많이 들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내 옷장에 있는 옷 좀 다 보내줘. 뭐? 옷을 더 보내달라고? 대체 얼마나 오래 있으려고 옷을 다 보내달래? 아무래도 여기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생각보다 재산이 좀 많더라고. 진짜? 거봐, 내가 장모님 돈 많을 거라고 했잖아. 알았어. 내가 오늘 퇴근하자마자 당신 옷 싹 다 보내줄게. 옷만 보내지 말고 물건도 싹 정리해서 보내줘.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한테 제대로 재산 달라고 말해보려고. 아, 진짜? 와, 잘 생각했다. 나 사실 당신이 돈 안 받아오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다 정말. 그럼 간병인 생활도 오래 했는데 돈 다 받아가야지. 걱정하지 말고 오늘 안으로 내 짐 다 보내줘. 알았지?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싹 정리해서 당신 물건이랑 옷 다 보내줄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물건을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보내준 제 옷과 물건들을 한쪽에 잘 정리해 두었어요. 남편은 제 짐을 다 보내준 이후로 저를 완전히 믿는 눈치였죠. 전화도 더 이상 하지 않더군요. 그 사이 둘째 아들의 대학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게 미안했지만 아들이 혼자서도 잘 해낸 걸 보니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남편도 두 아들이 전부 원하는 대학에 붙자 엄청 자랑하고 다녔어요. 모든 친척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곤 했죠.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저는 남편과 결판을 짓기 위해 시골을 떠나 다시 경기도로 올라가야 했어요. 남편에겐 둘째 학교에서 만나자고 말해두었죠. 당신 드디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장모님 돈은 잘 받았어? 잘 받았어.
이따 늦지 않게 둘째 학교로 와. 할 말이 아주 많으니까. 둘째 학교는 갑자기 왜? 뭐하러 학교에서 만나? 집에서 만나면 되잖아. 오늘 둘째 졸업식인 거 잊었어? 무조건 학교에서 봐. 아, 맞다. 그새 까먹었네. 그냥 당신이랑 첫째만 졸업식 참석하면 안 돼? 나 이따가 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꼭 와. 내가 엄마한테 뭘 받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애들 앞에서 다 말해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제야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옷장에서 가장 예쁘고 비싼 옷을 입고 둘째 학교로 향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제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놀라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본 아들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학교 곳곳을 누비며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제 옆에 딱 달라붙어 대체 얼마를 받아왔냐고 계속 묻더군요. 저는 남편의 물음은 싹 무시하고 아들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저희 모자를 찍어주느라 정신이 없었죠. 남편은 툴툴거리며 계속 사진을 찍어줬어요. 아들들이 계속 저랑만 사진을 찍어서 결국 남편은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못 건졌죠. 남편은 누가 봐도 성질이 난 표정으로 식당으로 향했어요. 저희는 비싼 고깃집에 도착했죠. 여기 엄청 비싸 보이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여길 왔어? 당신한테 내라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내가 낼게. 아들, 이건 엄마가 사는 거니까 많이 먹어. 대체 장모님한테 얼마를 받아왔길래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비싼 고기를 사? 당신 정말 제대로 다 받아왔구나. 남편은 신이 난 얼굴로 고기를 먹었어요. 저는 남편이 신나게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몰래 웃었죠. 식사를 다 마치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당신을 보자고 한 건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니. 그럼 어딜 가겠다는 건데? 나는 엄마가 있는 친정으로 돌아갈 거야. 당신이 옷이랑 물건 다 보내줬잖아. 뭐? 당신이 장모님 댁으로 가면 난 어떡하라고. 나한텐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어떡해. 당신이랑 상의할 필요가 없어서 상의 안 했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거든. 뭐?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지금 당신 이혼하자고 한 거야? 너희들도 이제 다 커서 졸업했으니까 엄마는 할 일 다 한 것 같아. 엄마는 아빠랑 이혼할 거야.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못 하더군요. 아들들은 예상했던 건지 담담하게 저의 선택을 받아들여 주었어요. 이 자리에서 놀란 건 남편뿐이었죠. 남편은 한참을 굳은 채로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비웃더군요.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혼을 해? 이혼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것도 돈이 있어야 이혼을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돈 있으니까.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 문제 없어. 저는 엄마가 준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통장에 찍힌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급하게 고개를 들고 소리치더군요. 3억? 이 돈이 다 뭐야? 이 돈 정말 다 당신 돈이야? 이걸 언제 모았던 거야? 설마 이거 장모님이 준 돈이야? 난 이걸로 친정에 내려가 살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 일을 도와서 일할 거야. 그리고 작은 영어 학원을 차릴 거고. 이미 건물 계약도 다 해놨어. 그러니까 당신 걱정이나 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알겠어? 아, 잠깐만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이러지 말고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자. 나한테 화난 게 있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한테 이미 오래전에 정 떨어졌어. 당신이랑 나 결혼 생활도 20년 넘게 했으니
재산분할 깔끔하게 하자.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그것도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 기분 좋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난 당신이랑 더 살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난 인정 못해. 너희들도 엄마 좀 말려봐. 이렇게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남편은 최후의 수단처럼 아들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아들들은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을 해? 난 엄마 의견 존중해. 내가 뭐라고 엄마가 이혼하겠다는데 반대를 해? 나도 반대할 생각 없어. 난 엄마가 행복하면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아빠만 이혼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언젠가 엄마가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았어. 아빠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남편은 아들들의 말에 경악했어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라도 찍힌 얼굴을 하더군요. 남편은 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을 말릴 생각을 해야지 무슨 이혼을 찬성해? 이제 와서 이혼을 하면 뭐해? 이미 20년을 살아놓고 이혼을 하겠다고? 뭐가 이렇게 쉽냐고? 20년이나 살았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정리 다 끝냈으니까 버텨봤자 소용없어. 저는 당당하게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고깃집을 나왔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이후 전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저에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 우리 결혼 20년 차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해. 제발 이러지 마라, 응? 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빨리 당신이랑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애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준 거야. 알겠어? 아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게. 나 한 번만 봐줘. 응? 제발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나는 봐줄 생각이 없어. 당신이 아무리 빌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마. 이혼은 진짜 아니잖아. 지금 와서 어떻게 이혼을 해. 이혼만은 진짜 안 돼. 저는 남편의 애원에도 그대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 후 다시 친정으로 내려갔죠. 이제야 엄마에게 남편과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결국 김서방이 이혼을 하자고 해? 내가 병원에 너무 오래 있었다고?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엄마랑 전혀 상관없는 문제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나에게 엄마는 나에게 힘을 줬어. 엄마가 준 돈도 남편 안 줬어. 그대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네가 어련히 알아서 결정을 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후회 안 해. 나 여기서 엄마랑 행복하게 살 거야.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래, 잘 생각했다. 나는 네 걱정은 안 해. 너는 여기서도 잘 살래야. 알았어. 네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엄마는 예상외로 큰 반응 없이 제 의견을 지지해 주셨죠. 저는 엄마가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반응이라 마음이 놓였죠. 남편은 끈질기게 전화를 해댔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자 문자를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연락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곧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시더군요. 아가, 네가 힘들었던 거 잘 알아. 사부인이 병원에 계신데 집안일 하랴 애들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나라도 널 도왔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지난 일인데요.
그리고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니까 전화는 그만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너희 이혼 안 하면 안 되겠니? 어? 그래도 부부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매정하게 연을 끊어버리냐. 그러면 안 된다. 안 돼. 어머님, 저희는 이미 이혼했어요. 저는 앞으로 제 결정 절대 후회 안 하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니 어머마, 전화 끊지 마라. 우리 현석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라. 걔가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고 나랑 약속을 했다니까. 어머님, 이제 전화 끊을게요. 앞으로는 이렇게 전화하셔도 저 전화 못 받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도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그 후 재산 분할을 절반 받았죠. 남편은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저는 더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생각 달라진 거 없어? 이혼하고 보니 이건 아니다 싶지, 어? 아니, 너무 좋은데? 당신이 내 짐 다 옮겨줘서 짐은 옮길 것도 없겠더라. 고마워. 덕분에 아주 편하게 거처를 옮기게 됐네. 왜 그래 진짜.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이 정도면 한 번은 다시 생각해 줄 수 있잖아?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 불쌍하다고 내 인생을 다시 망칠 수는 없잖아. 나는 지금 아주 좋아. 다신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이제 연락하지 마. 당신이랑 어머님 번호 다 차단할 거야. 여보, 당신 진짜 매정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20년이야. 20년이면 충분히 오래 살았잖아? 내 20년도 모자라 당신이랑 더 살아야 돼? 난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알겠어? 당신 언제부터 이혼 생각한 거야? 그 짐들 다 보내달라고 한 이유가 나랑 이혼하려고 그랬던 거야?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짐 다 보내달라고 한 거야. 덕분에 내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 나는 당신이 나 쫓아냈을 때부터 당신이랑 이혼 준비하고 있었어. 당신 진짜 독하다.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혼을 할 생각을 해? 독한 건 당신이지. 엄마한테 돈 받아오라며 내쫓은 게 누군데? 내 발로 나간 거 아니야. 당신이 등 떠민 거야. 알겠어?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을 차단해버렸어요. 그 후로 남편의 연락은 들을 수 없었죠. 전 이곳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곳에 제 이름을 건 영어 학원을 차리게 되었죠.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학원을 차렸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차린 거였죠.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영업이 잘 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왔어요. 오늘은 동화 읽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놀이터에서 놀다가 빨리 왔는데. 그랬구나. 너희가 빨리 왔다고 하니까 선생님은 너무 기쁘다. 맞아. 오늘 영화는 동화 읽는 시간이에요. 어서 손 씻고 나와서 책 준비합시다. 아싸, 내가 제일 먼저 씻어야지. 나 가방에 영어책 엄청 많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시고 어린아이들은 영어를 배우러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했죠. 오랜만에 다시 수업을 하니 정말 재미있더군요. 이 업을 오래오래 하고 싶은 기분도 들었죠.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오히려 기운을 받는 날이 많았어요. 매일 즐겁게 수업을 했죠.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수업이 없는 오전엔 외삼촌 가게에 나가 일을 도왔어요. 생각보다 외삼촌은 돈을 많이 벌고 계시더군요. 일이 얼마나 있겠어 싶었는데 일이 아주 많더라고요. 엄마도 자주 나와 삼촌 가게에서 일했으니 말 다 했죠. 하다 보니 일도 재미있더군요. 삼촌은 저를 볼 때마다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네가 여기 있으니까 든든하고 좋다. 누님도 얼굴이 활짝 폈어. 공부만 해서 일은 못할 줄 알았더니 손도 야무지고 꼼꼼하네. 제대로 된 일꾼이 들어왔어. 삼촌, 그럼 시급을 더 올려주세요. 인재를 대접해줘야지. 학원 잘 된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다고 삼촌 주머니까지 털어가. 삼촌은 말은 그렇게 해도 제 월급을 잘 쳐주셨어요.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남편과는 연락을 안 해도 아들들과 자주 연락하는데 제가 이곳에 대해 하도 좋다고 이야기하니 아들들도 종강 후 놀러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계곡도 있고 산도 있으니 여름에 언제든 이곳으로 놀러 오라고 했죠. 아들을 통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그새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라면 퇴직금으로 사업을 준비했겠지만 저랑 이혼하면서 퇴직금 역시 재산 분할 대상이었기에 사업은 꿈도 못 꾸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경이야,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저기 저 앞집에서 소고기를 조금 줬는데 그거 넣고 팔팔 끓여서 소고기 뭇국이나 먹을까? 소고기 뭇국 좋지. 그럼 내가 들어가서 당장 밥을 할게. 그리고 건너편 아줌마가 김치 새로 했다고 맛 좀 보라고 하시길래 그것도 냉장고에 넣어뒀어. 그 집도 손이 커서 또 엄청 많이 줬겠네. 근데 그 집 손맛이 좋아서 김치든 반찬이든 다 맛있긴 해. 맞아. 저번에 엄마가 받아온 오이소박이 진짜 맛있더라. 저는 소소한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원래 제 집이었던 것 마냥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이혼을 후회할 거라고 큰 소리쳤던 전 남편의 말과 다르게 전 이혼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상이 너무 소중해서 이혼을 하고 이 일상을 얻은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삼촌 일을 도우며 또 제 이름을 내건 학원을 마음 다해 키우며 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전 남편이 미워도 이혼할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통장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 이후로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곳으로 오면서 경험한 세계는 또 다른 세계였죠. 통장이 없어도 올 수 있었는데 저는 계기를 찾을 수 없어 계속 그곳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계기를 찾지 못하고 계속 남편과의 생활을 이어나갔겠죠. 저를 끌어준 엄마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엄마와 행복하게 살 예정이에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계기로든 행운처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